오늘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압박의 현실로 자동차주가 아직도 바닥이 남았다라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들의 좀 악재가 다시금 도래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들이 대선 끝난 이후에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을 좀 많이 좀 가져왔었는데 그거에 다시 한번 좀 찬물을 좀 끼얹는 좀 이슈가 좀 나왔죠. 좀 기존에 4월부터 이제 25%의 외국산 이 자동차의 관세를 지금 매기 시작했는데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많이 펼치면서 이미 지금 철강이나 좀 그 50% 관세를 매기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분을 최대 얼마까지 측정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25%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을 제외한 어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상에 대한 관세를 좀 매긴다고 한다면은 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이 미국에 대한 수출 부분이 좀 약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전에도 이제 이 외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품목의 다른 상품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미국의 어떤 소비자들 또 이제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반발을 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을 약간 좀 위축됐던 경향은 좀 분명히 있었어요. 몇 달간은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지금 최근에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각국을 상대로 한 어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약간 더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의 수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크지만 우리 미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좀 다시 한번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어제 자동차주들을 또 프로그램에서 나누면서요. 자동차주 바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아직까지는 또 리스크에 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여러 가지 면들을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그런 또 관세에 관한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부터도 그렇고 며칠 동안 자동차주들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네.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느낌을 주긴 했었는데 이게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주들은 다른 모멘텀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강달러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좌지우지 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 약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조고 저는 이제 자동차주들이 이 저평가 이 저가 매수 기회는 확실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최근 어떤 유동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대선 이후에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을 때도 자동차주들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IT 그리고 다른 방산 이런 기업들로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좀 확실히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시적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동성을 크게 좀 가져가지 않는 게 또 자동차주의 매력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평가 저가 매수 기회는 좀 얘기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테슬라의 그냥 로보택시가 22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본다고 했을 때도 크게 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자동차주들의 단기적인 모멘텀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지금 본다고 했을 때도 전기차 쪽에서의 캐즘 현상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제네시스도 그렇지만은 이 어떤 전기차 쪽으로 보다도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좀 관심이 또 이제 차종에 대한 변경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기차에 대한 악재 부분을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주들의 판매량,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져갈 만한 어떤 모멘텀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제가 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자율주행 모멘텀들도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같이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부품 쪽도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밸류 기대감으로 또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들이 밸류에 관한 기대감으로 바라보기에도 관세라는 악재가 너무 큰 걸까요, 부장님?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이 자동차 이제 부품주들은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 관세에 대해서 약간 좀 리스크는 좀 줄어드는 부분은 좀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도 현대차, 기아차가 내연기관에 집중을 하고 다른 좀 글로벌 기업, 자동차 기업들이 어떤 전기차나 또 다른 어떤 기관 종류에 대해서 차에서 집중이 있긴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전기차든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든 이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수출을 한다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어떤 이제 자동차에 대한 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전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할 수는 있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들한테는 그런 리스크는 많이 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자동차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통할 수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갖는 것보다도 다른 섹터에 집중하는 거는 그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부품주 쪽에 관해서는 자동차 대표주보다는 그래도 그 리스크가 조금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조금 우리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도 있을까요, 부장님?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기아도 그렇고 또 이제 자동차 부품주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 또 SL 또 이제 뭐 HL만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밸류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확실히 좀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대선도 끝나고 또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고 한다면 약간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이 가치주라기보다도 성장주 위주로 좀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뭐 SL이나 뭐 헤드램프나 이렇게 만드는 새롭게 지금 전기차와 또 로보택시 또 자율주행 쪽으로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의 대표적인 부분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접근하기에는 단기적인 시세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뭐 안정적으로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차, 기아에 대한 대형 그 주들을 노려볼 만하지만 단기적인 섹터를 본다고 한다면 이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사려 있는 뭐 현대오토에버나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 섹터 내에서 우리가 어떤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 전략 잡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